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유럽은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푸딩이 먼저 가스를 잠그지 못할 거다. 지난 1월경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푸딩은 아직 잠그지 못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오히려 유럽의 에너지 제재에 속으로 벌벌 떨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지금 유럽이 추진하는 6차 러시아 제재 핵심이 석유 검수하고 러시아 최대 은행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켜버리고 이어서 가스 검수까지도 협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가스 잠그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는 저희 분석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유럽은 대체 가스가 확보되는 만큼만 순차적으로 러시아 가스를 잠글 것입니다. 요컨대 대체 가스 생산하는 거 확보하는 거 봐가면서 수출 수입 인프라인 터미널과 액화장치 제기화 설비 이런 거 만들어지는 거 봐가면서 그 다음에 배달 인프라인 가스 운반선이 확보되는 거 딱 계산해 가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유럽이 러시아 이외의 가스 공급자와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가는 것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서 순차적으로 잠궈버린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그래서 미국 유럽과의 이 관계, 에너지 동맹의 관계가 뭐냐? 딱 미국이 작년 수출량 3.3 BCF per day 요거보다도 금년에 추가로 1.45 BCF per day 즉 추가한다는 게 바이든 약속한 바로 15 BCM입니다. 이것을 더해서 총 금년에는 4.75 BCF per day. BCF per day라는 것은 하루에 BCP가 빌런 10억이고요. CF는 큐빅 피트니까 매일 40억 7,500만 큐빅 피트를 공급하기로 한다는 겁니다. 금년 말까지 매일. 그리고 2030년까지 유럽의 미국산 LNG 50 BCM을 공급하는데 이게 바로 작년에 유럽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가스 총량의 3분의 1이 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미국과 유럽 간의 최소한의 에너지 동맹입니다. 문제는 이거 실제로 공급하는 곳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기업은 정부와 독립적 존재입니다. 그냥 자유시장의 참여자들일 뿐입니다. 근데 정부 간의 저런 약속이 과연 기업을 통해서 실현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가스 수출 대국이지만 지금까지는 가스 수출 총량에서 LNG 비중은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노바텍을 통해서 글로벌 LNG 시장 20%까지 LNG 시장에서도 최강자가 한번 되어보겠다 이렇게 야심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제 유크레인 침략 전쟁 비용으로 이제 물거품이 된다 이렇게 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LNG를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서 미국에는 액화 설비, 저장 설비 이런 거 갖춰야 되고요. 유럽에는 또 저장 설비와 제기화 설비를 갖춰야 하고 인도양을 건널 LNG 운반선이 반드시 선결적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전부 LNG 수요의 파생 수요입니다. 일종의 인프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이제 전제로 봐서 지금까지 미국 LNG 산업 구조는 어떤가? 이 프로젝트 개발업자들, 즉 LNG 생산업자들인데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쉘이나 BP나 토탈이나 비톨이나 이런 글로벌 메이저급 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포트폴리오 플레이어라고 이름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대량으로 또 적정한 아주 싸게 공급하죠. 그냥 넘겨버리죠. 또 아시아 시장에 우선적으로 대량으로 팔리고요. 아시아 시장 그럴 때 주로 이제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는 그야말로 이제 대량 장기 고객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산업자들이 소량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규모를 갖고 있다가 스팟 마켓에 계속 이제 파는 겁니다. 스팟 마켓. 그래서 장기 계약 같으면은 신용도가 최상급인 그런 최우량 고객들을 선별을 해서 그런 고객들에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대체적으로 요구를 해줘.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개발 투자하는 거죠. 일정 부분 지분 투자를 한 방식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된 가스를 특별 가격으로 훨씬 저렴하게 이제 공급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이런 방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되는 그 표도 전번에 한번 그 같이 보고 그랬습니다. 요컨대 LNG 생산업자들이 생산 물량은 대부분 지금 주인이 정해져 있고 소량만 스팟 시장에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갑자기 유럽 시장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하면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조금 더 일단 보고 이제 수요 측면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국 그 LNG 산업은 지금 여러 프로젝트가 플래닝, 기획 중이거나 아니면 기획 혹은 디벨롭먼트 이런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건설 단계에 있습니다. 디벨롭먼트하고 컨스트럭션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명히 앞으로 수년간 엄청나게 이제 성장할 것 같은데, 이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22년에 최소 6건의 최종 투자 결정,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FID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된다면 미국은 26년경까지 최소 연간 8,400만 톤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8,400만 톤, 즉 100만 톤짜리가 84개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카타르가 노스필드 이 확장공사 작년에 시작한 게 800만 톤 공장 6개 불과합니다. 다 합쳐도 4,800만 톤밖에 안 됩니다. 즉 미국은 카타르 전체 증가 물량의 2배 가까이 되는 그 물량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 외에 내년 이후에 더 증가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LNG 생산과 수출 시장에 지금 투자가 증가할 것 같다. 이거 기사를 보면은 이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일본도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한국도 할 겁니다. 저는 그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인 유럽도 당연히 투자할 것이고요. 미국 LNG 시장에. 서유럽은 지구촌 대표적인 부자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미국에 투자할 것인가? 물론 저기 말레이시아도 투자하고 다 투자할 겁니다. 투자하는데 왜 미국인가? 같은 값이면 미국과 장기 계약을 선호한다고 봅니다. 지금 유럽은 에너지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평소에 군대를 유지하거나 전투기나 함정, 미사일, 탱커 이거 유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걸로 유지하고 또 그 분야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일종의 돈 먹는 하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보 차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에너지 안보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 파이프 가스보다도 LNG가 비록 좀 더 비싸더라도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 가스에서 독립하자 이겁니다. 러시아 이외에서 LNG 수입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미 여기서 이거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돌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미국, 즉 미국 같은 값이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프리미엄 추고서라도 거래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이고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미국산이 비싸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한 미국 LNG 산업에 투자하는 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돈은 미국으로 이 말이 통하는 겁니다. 좀 길어졌죠?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네. 이제 금년에 6건 FID 되면은 26년경까지 최소 연간 8,400만 톤이 들어온다. 갑자기 단위가 지금 톤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부피로 나오고 톤으로 무게로 나오고 말이죠. 부피도 뭐 입방미터, C방미터, CM, 큐빅미터, 입방피트, 뭐 큐빅피트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거 주위에서 안 보면 상호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일단 저는 그 큐빅피트로 통일을 시키고요. 그래서 BCF, 큐빅피트가 10억 개 있는 거, 그걸 BCF가 되죠. B가 빌런이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사용하는, 이걸로 통일을 시켰는데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가 이 BCF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통일시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만 더 부연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가스는 도대체 계량 방식이 왜 이렇게 다양한가 이겁니다. 계량 방식이잖아요. 뭐 톤이건 입방미터건 큐빅피터건 이런 거 다 그 계량 방식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다양한가 이겁니다. 원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체라는 것은 압력, 부피, 온도 간에 일정한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이걸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서 PV equal nR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N은 그 기체의 몰 수가 되고요. 이거는 무게와 관계 있고 R은 기체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N과 R 상수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부피, 온도와의 관계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체의 무게는, 즉 질량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톤이 또 계량 단위로 나오는 겁니다. 톤 그러면 다 같이 파악할 수 있거든요. 같은 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부피는 엄청 달라지는 거죠. 600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도 낮추면 부피가 줄어들고 천연가스 기체를 영하 163도씨로 해버리면 그래서 액체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온 상압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곳 상온 상압에서 1톤이 대략 1269 입방미터가 되고요. 44,814 입방피트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84 밀리언 톤은 일간 10.3 BCF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21년에 미국 전체 LNG 수출량이 9.7 BCF per day이기 때문에 이보다 많은 겁니다. 그렇죠? 금년 수출량이 12.2 BCF per day라고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의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거는 금년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상치도 맞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84 밀리언 톤이 일간 10.3 BCF per d이기 때문에 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비교가 됩니다. 작년 미국 전체 수출량보다도 많고요. 금년 수출량보다는 좀 적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대단한 규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프로젝트 문제 없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프로젝트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게 이제 공급망 문제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원자재, 장비 문제, 지금 엄청나게 대규모로 지금 투자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숙련 인력도 부족할 테고, 그래서 지금도 엄청 이 시장이 타이트한데 공급망 문제는 모든 곳에서 지금 공급망 장애가 있고 한데, 대규모 추가 프로젝트 가동하면은 결국 프로젝트 비용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걱정거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장기 계약을 맺는다고 할 때 걱정거리라는 겁니다. 비용 올라가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장래에는 이 천연가스 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천연가스는 지금 단기 기준으로는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유럽의 러시아 추가 금수 에너지 분야 추가 제재 때문에 지금 원유, 천연가스 이게 또 급등을 하고 그랬는데 단기 기준으로 지금 급등한 상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하락 안정될 것이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매장량 자체는 엄청나다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백 년 동안 펑펑 써도 남을 정도로 풍부하기 때문에 파내면 됩니다. 그래서 파내서 돈으로 바꾸는 놈이 장땡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 파내려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느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만 톤이 84개 있는 저 정도 규모로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 두 건 주요 프로젝트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지난주인가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수출 허가가. 그게 바로 골든 패스 LNG하고 LNG 캐나다 이 두 건 아닙니까? 그래서 카타르 에너지하고 엑슨 모빌이 주로 담당해서 하고 있는 골든 패스 LNG 이거 한 2024년경에 이제 초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고요. 텍사스가
남동쪽에 있는 거. 그다음에 쉘이 하고 있는 LNG 캐나다. 이것도 24년도에 초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고, 이게 브리티시 콜럼비아에 있는 것이고, 요 두 군데서 나오는 게 대략 연간 29 밀리언 톤이라는 겁니다. 매일 3.56 BCF가 나옵니다. 요게 지금 아직 계약이 덜 된 모양입니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프로젝트 21.7 MPTA, 밀리언 톤 퍼 애뉴엄, 21. 연간 21.7 100만 톤. 이것도 이제 24년, 25년 이렇게 초도 물량이 나온다는데, 이거는 이미 그 계약이 다 된 모양입니다. 계약이 다 그래서 25년까지 50.7 밀리언 톤 퍼 애뉴엄, 연간 50.7 100만 톤. 이거는 거의 확실하게 시장에 나오는 것이고, 또 그중에 21.7은 계약도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게 한 33.3 밀리언 톤 퍼 애뉴엄. 이게 지금 앞으로 금년 내에 이제 구체화 될 거라는 거고, 더 놀라운 것은 이와 별도로 62 밀리언 톤 퍼 애뉴엄. 이게 아직 결정을 대기하고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어떤 찬반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기사들을 쭉 종합을 해 보니까, 탄소 중립 정책하고 이제 조화의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정부하고 기업의 관계라는 거, 탄소 중립이라는 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몫인데, 정책 변화는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건 지금 제가 지금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제 말이고요. 탄화수소 계열인 천연가스 탐사 생산을 탄소 중립 정책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크레인 전쟁 이전에는 화석연료 이 투자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한 게 사실이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크레인 전쟁으로 러시아 에너지를 아웃시킨다. 즉 러시아가 공급하던 화석연료를 이거는 무조건 대체를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이제 부각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LNG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범위에서는 수요가 있는 한 프로젝트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유럽 쪽에서 본 그런 수요 측면 한번 보면은, 수요 측면 그럴 때, 그러니까 바이든이 금년에 추가로 15BCM, 2030년까지 50BCM을 유럽으로 보낸다는데, 이거 유럽이 누가 사느냐 이겁니다. 누가 돈을 낼 것인가. 여기서 문제는 가격이겠죠. 가격.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할 때, 그러면 그 장기 공급 계약은 생산업자에게 충분한 이익을 담보해주는 그런 계약 가격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유럽으로 보내니까, 미국은 거리가 더 머니까, 그래서 카타르가 원가 구조에 더 유리한데 경쟁 관계에 있지 않느냐. 그 외에도 저 공급하는 곳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이외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캐나다도 있고, UAE도 있고, 호주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노르웨이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쉘이나 BP나 엑소이나 이런 다국적 대표 선수들은 매우 유리하게, 즉 싸게 구입한 LNG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 일본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계약 맺은 그 물건을 우리 지금 LNG 수입 LNG 저장하는 터미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도 지금 돈 엄청 벌었네요. LNG 가격 폭등해갖고. 그래서 이런 어떤 가격 구조하고 미국의 생산업자들이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미국 생산업자들은 굉장히 걱정이 아주 큰 점이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럽이 지금은 우리 LNG를 살려고 저러는데, 쟤네들은 기본적으로 탈탄소 그린 에너지 정책에 매우 가장 적극적이죠. 유럽의 EU의 정책도 그렇고, 또 거기 있는 정책이 그러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움직일 때 뭐 물건을 만들 때 탄소를 많이 쓰면 세금 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정책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LNG는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하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가 뭐 혹시라도 쟤들이 가스를 잠글까봐 그게 두려워서 막 이제 우리하고 그 미국 입장에 볼 때 거래하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좀 잠잠해지고 이게 이 수그러들면은 우리한테 우리 거 안 사가면 어떻게 하나 이게 가장 큰 걱정이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이제 그대로 죽을 수는 없을 테니까 파이프로 공급하는 파이프 그 가스 값을 그냥 막 반 가격으로 팍 내려버리면은 저 유럽이 흔들려서 우리 LNG 안 사가면 어쩔 것인가 이렇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되어도 유럽은 에너지원 다양화 정책 이거는 고수할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가 일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쟁 이전과 같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 에너지 산업은 이미 망했다고 봐야 합니다. 퇴출됐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LNG는 가장 청정한 그 화석 연료입니다. 탄소 배출도 석탄의 절반에 불과하고 문제는 탄소 포집 기술이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사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을 해버리면 장착을 해버리면은 LNG 관련해서 배출되는 탄소 90% 이상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이 사용된 LNG,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이 재생에너지 이거는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같이 공존하리라고 봅니다. 유럽은 2020년 중반까지는 아까 위에서 말한 그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한 2025년 이후에 이제 초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없이 스팟 마켓에서 수입을 해야 합니다. 스팟 마켓에서. 이 스팟 마켓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생산자들이 여유분으로 보유하는 그 물량 많지 않겠죠. 그 다음에 가령 한국이나 일본 이런 장기 계약을 확보한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일부 이제 이렇게 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거 뭐 비싸게 팔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라고 봅니다. 그 프리미엄 받아서 비싸게 팔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또 도와주는 거야죠. 네. 관련된 비용은 당연히 유럽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포트폴리오 플레이어들이 갖고 있는 그거 이제 스팟 마켓이 지금 워낙 비싸니까, 여유분으로 보관하는 거지 출하하겠죠. 이런 어떤 스팟 마켓에서 사갈 수밖에 없죠. 유럽은 현재로서는. 이게 바로 2020년 중반까지 이렇게 이제 수요 시장이 형성될 테고,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으로 가는 LNG 증가시키겠다 이 약속을 했다는 의미는 이거는 미국 내에서 LNG 증산 투자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게 인허가죠. 인허가. 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도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허가 절차 까다롭고 그래서 보류된 거 적지 않았는데 이게 신속 해결 루트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캐나다도 같은 사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산 절차 비교적 순조롭게 이제 진행되고 관건은 이제 유럽에서 대규모 계약이 실제 이루어지는지 이거 여부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기사가 이제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의 LNG 이거 계획된 수출 물량 30%가 이미 장기 계약 다 끝났다 이겁니다. 이미 30% of planned export capacity 장기 계약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최근에 장기 계약된 3건을 쭉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한국 기업도 나오고 해서 일단 한번 소개하면서 또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이 회사가 한국의 SK에너지하고 2026년부터 18년간 장기 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때 레이크 찰스 LNG 터미널을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0.4 MTPA 즉 연간 40만 톤입니다. SK에너지 이렇게 했다는 거고 뭐 아주 적은 물량입니다. 이거는
프랑스 유틸리티 기업인 엔지가 26년부터 15년 장기 계약으로 1.75 밀리언 톤 per year, 그러니까 연간 175만 톤 계약했는데, 넥스트 데케이드에 텍사스에 있는 그 리오 그랜데 LNG 수출 터미널에서 선적하는 FOB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오 그랜데 터미널의 경우에는 유크레인 전쟁 이후에 그 계약되는 거 절반 이상이 장기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서비스 상품 거래 기업인 군버 그룹에다가 또 여기도 2026년부터 20년간 FOB 조건으로 2 밀리언 톤 per year, 연간 200만 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러니까 에너지 트랜스포 회사 루이지애나에 있는 레이크 찰스 LNG 수출 터미널, 그 우리 위에서 봤던 SK 에너지하고 같은 터미널이죠. 이거 이용한다는 거고. 그래서 가격은 대략 안 밝히죠. 여기서는 가격은 밝히지 않는데 가격을 정하는 조건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허브 벤치마크 지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액화 비용을 고정비로 더해서 산정한다는 겁니다. FOB 조건이니까. 여기서 혹시 또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FOB 이게 뭔지 기본적인 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령 미주 지역 LNG 가격이 6불일 때 아시아 스팟 마켓이 대략 한 36배 된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미국 매도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6불에 팔 테니까 매수인이 알아서 미국에서 너가 와서 싣고 가라, 이런 조건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수인이 자기 배로 자기 비용으로 태평양을 건너가서 아시아로 싣고 오는 비용이 만약 6불이라면 그러면 아시아에서 팔면 어떻게 됩니까? 원가 12불에다가 36불 받으니까 24불 남잖아요. 완전히 황금 수익 아닙니까?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LNG를 판다고 할 때 원칙은 파는 자가 물건을 배달해 줘야 하는데, 여기서 인도양을 건너는 비용 항목, 이거는 선원이 딸린 가스 운반선을 빌리고 이걸 용선한다고 하죠. 보험 들고 연료비 사용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FOB이고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CIF라는 겁니다. 당연히 FOB 조건이 싸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미국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생 난리 모양인데, 왜냐하면은 유럽 LNG 가격은 폭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LNG 수출은 급증을 하니까 거래 형태가 말이죠. 기본적으로 항의하는 이런 수수료 같은 건 고정시켜버리고 목적지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거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시아로 가다가 방향을 유럽으로 틀어버린다는 거죠. 거래 조건이 다르면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저것이 가능한 조건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목되는 현상이 위에서 거래할 때 지금 유럽계 매수인이 이산화탄소 배출 90% 이상 줄이는 방법을 이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넥스트 데케이드가 이 90% 이상 줄이기 위해서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이거 제공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기를 장착한 가스 사용, 이것이 원자력과 경쟁구도 이루면서 가스 전성 시대, 원자력 전성 시대 이렇게 함께 진행될 것 같다. 제가 기본적으로 평소에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과 부합하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사진 한번 보시면 말이죠.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 벨기에,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이런 곳에 유럽의 LNG 수입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진 보시면 지금 다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가을경에는 최저 한 40% 밑으로 지금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스 터미널이 텅 비었다고요. 아주 비상이었죠. 텅 비게 된 원인이 작년 그쯤에 가을쯤에 북해에 갑자기 바람이 안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대란이 시작되었는데 그 에너지 대란이 해결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푸딩이 유크레인 침략 전쟁을 일으켜버린 것이고, 그래서 이전에 여러 영상에서 한번 소개드렸는데 IEA가 사진처럼 A10 포인트라는 일종의 비상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10월 되기 전에 저장 탱크 90% 이상 다 채우다, 이게 이제 그 목표로 제시했었던 것인데 지금 다 채웠다는 겁니다, 벌써. 그래서 그동안 세상 모든 LNG 모조리 그냥 폭풍 흡입하듯이 마구마구 막 쓸어가더니, 그래갖고 이제 막 스팟 그 마켓에서 뭐 가격도 폭등시키고 막 그랬는데, 가격 불문하고 폭풍 흡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다 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수출 물량이 매월 사상 최고치 갱신했었는데 4월에는 710만 톤으로 3월에 767만 톤보다도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어질지 이 추세가, 이것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스팟 마켓에서 유럽의 LNG 수입 터미널은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에너지 전환 시대인데 동시에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독립 선언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입 LNG 저장 터미널과 재기화 설비, 이거 투자 당연히 늘려야 하고 유럽에서 더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늘릴 때는 내륙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해상에 부유식 터미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중기 대책으로는 퇴역하는 LNGC, 퇴역하는 가스 운반선을 갖고 와서 끌고 다닐 것 없이 부유식 수입 가스 터미널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말씀도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또 실제로 이런 움직임도 있다는 거죠. 그런 움직임을 보도한 기사도 분석한 영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 이외에서 가스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만큼 러시아 가스는 퇴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질서 있는 에너지 독립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전제가 즉 공급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수요의 문제라는 것이고, 이것은 유럽의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은 유럽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유럽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찰떡궁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장기 계약 계속 이제 맺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 전제는 장기 계약과 동시에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수입 물량을 저장할 터미널, 즉 부유식 FLNG, 그 다음에 가스 운반선, 이걸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유럽 요 시장을 원인으로 한 미국과 유럽 쪽에 FLNG, 부유식 가스 저장 장치, 부유식 가스 저장소, 또 가스 운반선, 이거 곧 발주가 대량으로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이게 울트라 슈퍼사이클로 지금 변해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